경찰에 검거된 천안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 가해자가 유명 셰프로 드러나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되고 이 과정에 지역구 의원실이 개입한 관행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천안 아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로 꼭 20도를 맞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의 경제 파급력 효과가 441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오는 13일 중간보고회가 열립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지자체에선 잇따라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당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2월 2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천안TV는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검거되는데요. 이 가해자가 서울 강남과 천안 불당동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던 유명 셰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활동가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마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해자는 강연과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는 충남도청 관광진흥과가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데이트 코스로 소개할 만큼 잘 알려진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양이 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희 딸 거기 단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래요? 저희 딸 멘붕이에요. 이건 제가 2년 넘게 있었는데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서울에 간다고 해갖고 거의 못 가게 했는데 온라인상에선 가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천안 서북경찰서도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5일 가해자에 대해 보안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활동가들은 저항력이 없는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반공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성 있게 약한 상대를,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기의 스트레스를 지금 약한 동물한테 그 길에 그 불쌍한 아이들한테 지금 그 가학적인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이번 일이 너무 처벌이 가볍게 지나가면 또 이게 제2의 제3의 또 이런 사건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청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이 같은 관행을 쪽지 예산이라 하는데 대부분 선심성이어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비 지원이 금지된 지방 이양 사업에 국비가 편성됐고 이 과정에 의원실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들은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 예산을 각 정부 부처에 청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방 이양 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중 천안과 아산 지역의 사례도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8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인 봉주로 배드민턴장이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역 배드민턴협회장의 제안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완주 전 의원에게 전해졌고 이는 국회 증액 요구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체부 등의 동의가 있었고 천안시는 올해 1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의 탕정 한들불빛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8월 강훈식 의원실은 아산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아산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재정 여력 역시 부족해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합니다. 이후 국회 예산 편성 당시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체부와 기재부는 이 역시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아산시에 지방비 확보와 부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나중에야 한 아산시는 당초 밝혔던 어려움들을 들어 이 사업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쪽지 예산 같은 일들이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역 예산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사업 플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돼야 되는 것인데 중앙에서 특히 국회의원에 의해서 예산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본인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예산 편성되도록 바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올해 22돌이 맞아 54개국에서 4천여 명의 무용수가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25일 평가 보고회를 가졌는데 보고회에선 축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441억여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로서 경제적, 문화적 성과를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24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와 천안문화재단에 따르면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88만 7천 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행사장에서 소비한 지출액은 1인당 3만 2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방문객들의 소비 지출에 의한 파급 효과 중 직접 효과는 285억 6,400만 원, 지역 산업에 미친 간접 효과는 155억 7,900만 원으로 분석됐고 경제 효과의 경우 1인당 소비 지출액과 쇼핑 단위 관람객 산출 등을 추산해 분석했다고 관계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올해 처음 추진한 음식 부스, 푸드트럭 다회용 용기 사용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와 문화재단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보고회를 갖고 함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내년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13일 열릴 예정인데요. 아산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미비사항을 지적받으면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 사업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문화예술과 이유영 과장은 아산시 의회에 출석해 오는 13일 서울에서 중간보고회가 열린다면서 이에 앞서 리맥을 방문해 아산시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번 찾아가 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분위기도 파악도 해야 되고 또 저희의 어떤 절실함도 더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했고 우리가 12월 13일 날 중간보고회가 서울에 있어서 그거 대비해서 또 준비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사업이 처음 구체화된 시점은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는 문예회관 건립 사업이었고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산시의회가 지난해 1월 건립 기본계획 용역 예산 1억 8천만 원을 승인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아산시는 건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리맥 제조사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지 않습니다. 리맥은 제조사 결과를 아산시와 행정안전부에 동시에 통보하고 아산시는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 지방지정투자심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아산시는 중간보고에서 나온 지적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간 보고회를 하고 나면 그때 뭐 부족한 거니 뭐니 또 얘기를 만약에 해주면 우리가 그때 더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쌍용이동 주민자치회가 2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쌍용이동은 당초 모집 공고엔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위원을 선발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위원회에 응모했던 이들은 쌍용이동 측이 아무런 설명 없이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쌍용이동 측은 행정 절차상 문제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시 쌍용이동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이동은 당초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일간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이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류 심사를, 여기에서 걸러진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쌍용이동에 따르면 서류 접수 결과 총 75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서류 심사를 거쳐 72명이 최종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고대로라면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야 하지만 쌍용이동은 모집 정수 이상으로 지원자가 몰릴 경우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 공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주민자치위원은 행정복지센터 측이 공고대로 모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9조 3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공고가 19조 3항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수정해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주민자치 이름으로. A씨는 컴퓨터로 하는 추첨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행정당국을 불신임하는 듯한 불만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량의 서류를 접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실제 한 사람이 3명의 서류를 접수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측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대리 접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무더기로 누가 갖다 내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예상보다 아마 많이 이게 접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 같은 대리 접수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와서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짚어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리 신청하신 분들이 쌍용이동 같은 경우에 3명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리 접수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모습을 본 한 시민은 행정편의주의적 행정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편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치화되고 있는 것을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5년 사이 당직 근무 제도를 폐지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8월 전남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청과 시사나 동남구, 서북구청에선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천안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당직 제도에 대해 천안시는 아직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당직제를 폐지하긴 했지만 천안시를 비롯해 아직까지 기초단체에서는 일직과 당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폐지됐지만 동남, 서북, 양구청과 시청 본청에선 아직도 실시 중입니다. 최근 있었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김강진 위원의 질의에 천안시 행정지원과는 아직까진 천안에선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당직을 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읍면동은 당직을 폐지해갖고 재택근무로 다 바뀌어놨고요. 본청하고 양구청에서
숙직과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뭐 일반 그 전문 업체를 써야 된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실질적으로 어떤 청사 방어의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공무원들이 연락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청과 양구청의 당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직은 운영돼야 된다. 네. 천안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젊은 직원들의 경우 전문업체에 맡겨 당직 업무를 수행해도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지만 7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현재와 같은 당직 제도 유지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당진시의 그린에너지 허브가 조성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강기훈 한국남동발전 사장, 이병수 삼성물산 부사장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진시 송산면 일대의 90메가와트급 수소전소 발전소와 300메가와트급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데이터 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게 이번 협약의 핵심 뼈대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탄소 중립 특별도를 표방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국내 첫 청정수소 활용 수소 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26일 오성환 당진시장, 강기훈 한국남동발전사장, 이병수 삼성물산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성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당진에 들어설 수소 발전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데이터 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며 총 4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9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발전소와 300메가와트급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가 조성됩니다. 국내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등은 있지만 청정 수소를 연료로 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충남이 대한민국 수소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공급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과 RE100 달성, 탄소 국경세 대응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들어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가 동일 단지 내에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 활용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에 대응하는 최적의 입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경부선 마지막 건널목인 눈들 건널목이 폐쇄됩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27일 눈들 건널목을 폐쇄하고 눈들 6교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1904년 개통한 눈들 건널목은 경부선 하행선상 첫 번째 건널목이자 경부선을 횡단하는 천안의 유일한 철길 건널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들 6교 신설로 1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천안시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시민 교통 편의 제공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눈들 6교를 개통하게 됐다면서 눈들 6교가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가 주관한 2024 충남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가 26일 오후 충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6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범죄 없는 충남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천안TV 지우석 기자가 언론인위원 자격으로 천안시장 표창을, 아산시립 합창단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장 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한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보호 대상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립 무용단이 오는 4일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제22회 정기공연 춤터를 선보입니다. 이번 정기공연은 올해 4월 새롭게 취임한 전통무 명인 박종필 예술감독의 첫 정기공연으로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움을 담은 살풀이춤, 서민의 삶을 대표하는 덧배기춤, 남성적 풍류와 절제미가 일품인 한량무, 반야의 염원 승무로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한국무용의 미학을 전달하고 정승준 소리꾼이 특별 출연합니다. 천안TV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지난 9월 제41회 천안시민회상 문화예술 부문에 선정되신 김기창 천안문화재단 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늦게나마 천안시민회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늦었지만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분하게도 이번에 시민의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기여나 업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천안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찾아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근 50년 동안 교직에 몸을 담아 오시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 오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교직 50년 이건 참 흔치 않은 일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맥시멈으로 45년까지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다행히도 퇴임을 하고 튀르키예에 가서 4년 이상을 교수 생활해서 50년이 됐습니다. 네. 저는 특별하게도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해서 네.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60년 후반 제가 처음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은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저하고 같이 늙어가죠. 네. 지금도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학창 시절 회고도 하고 또 인생 상담도 하고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 중에 의사 출신 두 제자가 저의 노후의 건강을 살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첫째는 대학 재직 중이죠. 북경 중앙민족대학에 가서 한 학기 생활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터키 가기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또 지도했고요. 그 다음에 퇴임 후에는 4년 동안 튀르키예의 한 대학에 초빙을 받아서 가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학, 문화, 또 사회, 역사 등을 가르친 게 참 보람이 있었고요.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나중에 학위를 받고 가면 다시 그 나라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 제자를 서너 명 두어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거기에 4년 있는 동안에 튀르키예는 아시는 것처럼 관광 대국입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예, 아주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0여 군데를 다 다니면서 주말에 구경을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시절을 보냈죠. 들어보니까 정말 교육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서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천안시 자문위원 활동과 또 천안 관련 저술 활동, 유관순 연구소 활동, 천안학 및 천안의 전설 강의 활동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활동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시의 시정 자문위원을 10여 년 동안 하면서 도로 이름 또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자문을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안문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천안의 전설 여행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네. 이런 책을 제가 냈습니다. 네. 2012년이 천안시가 승격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년 기념을 해서 천안시에 전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80군데를 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또 현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만나서 구술 체록도 하고 해서 이와 같은 책을 냈습니다. 아주 문장도 깔끔하게 다듬고 또 난이도를 낮게 해서 초등학교 학생 이상이면 다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되었고요. 지금도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천안시의 역사 전설 탐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수가 가족 단위로 이 책을 읽고 또 전설 탐방을 한다고 해서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재직한 대학에서 2000년도에 유관순 연구소를 창립했습니다. 제가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 혹은 소장을 지내면서 주도적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남는 일은 그 당시에 유관순 생애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헌과 또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에 맞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전기집을 펴냈습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고요. 또 전기집 낸 것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 100여 나라의 문화원, 또 유명 대학 도서관, 또 한국 공간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천안시민의 상 문화예술 부문에 선정되셔서 또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주 전공이 구비문학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구비문학 중에서 전설인데 네. 전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갖게 하고 또 애향심, 또 충효 사상을 함양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또 현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시티 투어로 활용한다면 훌륭한 관광 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천안 지역 전설 탐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전설 현장의 진입로, 또 이정표 표시, 또 전설에 대한 정확한 설명판을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신문 창간 36주년과 천안TV 개국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정론지로서 또 훌륭한 지역 방송국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행 미담을 많이 전해주시고 또 지역문화 발굴 및 소개, 또 연대감을 통한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좀 많이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지가 외면하기 쉬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또 소수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는 신문과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의 문화예술 발전에 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천안 성성동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대 행위가 잔혹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두 눈을 실명한 장애묘였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서울 강남과 천안 불당동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유명 셰프인 사실이 천안TV 단독 보도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가해자는 강연과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탔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평범한 이웃이지만 잔혹한 살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으니 지역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길고양이를 두고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도 엄연한 생명이고 따라서 학대 행위의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동물학대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가해자가 평범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막으려면 일단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혀 알리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물학대가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천안TV는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